반갑습니다. 5월 7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좋게 끝났네요. 자, 요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 더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기도 하는데요. 트럼프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뭔가 지각을 흔들 만한 그런 대단한 이슈를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뭔 소리를 또 하려고 하는지 일단은 주목은 되고 있습니다만 환율 하락에 의한 그런 부분들만 계속 끄집어낼 수 있더라면 외국인 매수를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오랜만에 매수세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좀 좋게 끝났는데 이 외국인 매수가 이제 확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 환율에 의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환율이 내려가서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환율이 떨어진다. 이거는 대형주 쪽의 움직임이 더 강한 편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떨어짐에 따른 외국인 매수 유입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또는 재료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업종별로 좀 잘 나뉘는 모습이었는데 대부분은 평온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방산주, 화학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이거는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스스로 여러 소스가 있었던 거고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환율 관련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이쪽이 조금 많이 내렸죠. 2차전지하고 바이오가 좀 많이 내렸고 특히 코스닥 종목군들 시총 상위 쪽에서 2차전지, 바이오 이쪽이 코스닥의 부담감이 좀 좋습니다. 막판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부담감은 여전히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별주, 중소형주들 움직임들이 오늘 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573포인트입니다. 2600하고 2550하고 요 사이에 이제 가둬둘 수 있다라고 본다면 애매하다 그랬죠? 25포인트씩 나눠 가진 형태이기 때문에 26포인트 정도 되나요? 네, 나눠 가진 형태라서 약간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를 것이냐 아니면 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일 만기일이잖아요. 네.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 나타나는 거죠. 아마 요 안에 가두려고 할 것 같아요. 2600에서 2550. 그러니까 내일도 특별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은데 분위기를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소스가 좀 공개가 된다면 크게 상승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2600포인트 넘어서서 일단 우상향을 계속 진행시켜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멋진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일단 우리가 뚫어야 되는 것은 2700포인트 요 구간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입만 좀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분봉 체크해 보시면은요 12시 1시경부터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흐름은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분위기는 좋은 편이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2시부터 상금 올라와 가지고요 분위기가 플러스까지 넘어갔습니다.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12시부터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가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그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시장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3,5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순매도였는데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선물 쪽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에 놓여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이 오랜만에 매도가 좀 들어갔지만 금융투자가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막 그 시장을 지배하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12시 한 30분경부터 외국인들 매수가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국인들이 막판에 집어 던지는 거 또는 뭐 장중에 집어 던지는 거 이런 모습이 없이 그냥 막 주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매수 유입에 따른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대형주 쪽 움직임들이 조금 애매하게 나오기 좀 했습니다. 어디 갔지? 시총 상위 종목 어디 갔어? 이거
여기 있군요. 네. 자, 시총 상위. 자, 거기서 먼저 볼게요. 자, 삼성전자. 이쪽이 좀 애매하죠? 자, 0.5% 올랐어요. 아, 좀 더 올라도 되는데, 라는 느낌이 좀 가지죠? 자, 근데 하이닉스는 오늘 2.5% 상승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8.8% 급등하게 되면서 분위기를 세게 치우는 모습인데, 방산주가 다 올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방산주들 다 같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 바이오 종목, 삼성바이오. 네, 주가 하락폭이 좀 생겼죠. 바이오 쪽에 대한 약세 흐름은 관세를 물릴 수 있다. 네, 조만간 관세 물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시총 6위로 밀려났는데 현대차는 자기를 앞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지난번에도 하나 에어로가 잠깐 현대차 앞설 때 그냥 바로 네, 다음날 승질 내면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런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다가는요 KB금융한테도 밀리게 생겼어요. 지금 KB금융도 얼마 차이 안 나죠. 500억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500억밖에 차이 안 나는 거고, 이러면 현대중공업, KB금융 얘네들 지금 계속 올라오는 추세인데 현대차 더 떨어지게 되면 밑으로 더 추락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기아는 35조 원. 뭐 요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그래서 자동차 업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방산주 쪽 집중되는 모습, 그다음에 바이오를 떨구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다. 자, 조선주 쪽은 네, 그냥 평이했던 것 같아요. 크게 오르진 못했고 네, 그냥 평이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 오늘 방어주 쪽 움직임 네,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죠. 코스피 쪽은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대신 현대 로템 네,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카카오뱅크도 좀 올랐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은행주 뭐 이런 쪽 움직임도 좀 있었고, KT는 좀 내렸습니다. 이제 KT는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이 바이오 종목들, 제약주들, 네, 아무래도 부담감을 좀 느끼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환율 하락 이런 것들은 대한항공,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전부 다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좀 안 좋아요. 네, 2차 전지 좀 안 좋고 그런 상황이었다. 네.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HLB,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 정도 상승했고요. 코롱티 추진하고요. 나머지는 다 내려갔는데, ABL 바이오라든지, 삼천당 제약,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네,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휴젤, 에코프로, 에코프로뱀.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다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약간 애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나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좋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대형주만 밀린 거라서 낙폭 변동성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중소형주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끌려 내려가는 종목군들의 숫자가 많으면 이쪽은 압박감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네, 참고하셔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그게 나쁜 장은 아니었어요. 나쁜 장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장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종목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진다.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재미없는 그 형태의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등락 현황도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제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463개 상승이고요. 418개 하락입니다. 자, 코스닥 쪽은 953개, 961개 상승에 665개 하락입니다. 상승이 더 유리하게 바뀌었죠? 네. 그래서 상승 종목이 더 많아졌어요. 아침만 하더라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는데 오후에 열심히 올라오는 바람에 상승 종목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자, 그러면 상승률, 하락률 살펴보시면 오리엔트 바이오, 4x4, 웹캐시, 한성그린텍, 상지건설, 이거 이재명 관련주죠? 네, 이재명 관련주 왜 올랐어요? 코나이 저런 거 다 이재명 관련주 왜 올랐어요? 고등법원에서의 그 심판 기일이 6월 18일, 즉 대선 이후로 미뤄졌죠? 자, 그러면 이재명의 그 대선 행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 이재명 테마주들이 강하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이 무려 58개.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내려보니까 상승 포인트가 이제 소프트 센 3.9%. 야, 이 정도까지도 괜찮은 거야. 그죠? 많이 올랐어요. 보통 3.9%면은 시장이 제법 많이 올랐을 때 이야기인데 오늘 시장은
네, 0.5%밖에 안 올랐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찌그러지고 중소형주가 강하게 상승하는 이 환율의 영향도 이런 쪽으로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동성제약, 하한가에 태양금속 뭐 이쪽도 이제 반대편 그 테마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제법 많이 빠졌어요. 오늘 29개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에도 이런 것도 전부 다 테마주잖아요. 네, 좋지 않다. 자, 쭉 내려보니까 2.68 그러면은 아까 3.9였으니까 한 1.5 정도는 플러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대체적으로 많이 안 빠지고요. 대부분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한 1% 남짓 네, 상승률은 기록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정도면 네, 오늘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네, 1.5% 왔다리 갔다리 그 정도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플러스 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수급 보시면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기관 쪽,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대한항공, 알테오젠, SK하이닉스까지 매수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는 기관이 아직 매수는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건설도 작아요. 네, 한국항공우주 등등등. 자, 매도는 현대중공업 매도 좀 나왔고요. 기아, 하나오션, 현대차, 바이오로직스. 꿈비도 좀 있고요. 바이오 관련주들 매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매수 많이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막판에 확 집어넣는 모습 좀 있었네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사들인 것만큼 네, 비례적으로 팔아먹는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다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단계, 즉 내일이 지나면 삼성전자 쪽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지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도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반도체는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하이닉스 매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오션, LG화학, SK텔레콤. SK텔레콤은 더 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탈자가 엄청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쪽 대부분 네,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매수는 방산주 쪽 매수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 관련 있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산주의 강세가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호재성 재료는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네, 현명한 대응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올라간 종목들이라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박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그다지 썩 좋지는 않겠죠. 자, 이제는 슬슬 후속주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연휴가 끝나가지고 많이들 힘드실 텐데 오늘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좀 더 쌩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